이제 김포에 그 2014년 7월 10일에 당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 15일 5일 만에 이사를 오고 이사 온 지 보름 만에 선거가 끝났어요. 근데 이제 그때도 많이 물어봤었어요. 시민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김포는 도전해 볼 만한 곳이고 저는 늘 도전적 삶을 살아왔어요. 정치 인생이. 그렇게 해왔고 또 김포는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에요. 또 여러 가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고 뭐 김포에서 온 이후 과정을 먼저 설명하면 제가 이제 2년 전에 730 재보선 때 이제 출마를 했었잖아요. 갑자기 와서 뭐 20일 만에 선거는 끝나고 또 본격적으로 끝난 이후에 김포시의 전역을 제가 다 도보로 순회도 하고 그다음에 각기각층 사람들 만나서 뭐 차담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난들을 많이 살피는 이제 살피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스킨십을 한 것이고요. 저는 뭐 마을 이장 할 때나 군수할 때나 도지사 할 때나 늘 우리의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으로 이제 도정이나 군정이나 또 국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늘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현장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경청하면 여기서 상당한 문제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해왔어요. 그래서 이제 김포에 와 보니까 우리 김포가 이제 도시가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인구도 1년에 15,000명씩 늘어나면서 교통, 교육에 이제 이런 양교, 쌍교의 문제가 있고 또 저는 하나 더 붙여서 어쨌든 김포라는 독자적으로 김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, 파주시 또 인천하고 이렇게 다 서울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잖아요. 그래서 인근 도시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교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저는 그 3교가 핵심이다. 쌍교가 아니라 3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포를 쭉 살펴보니까 김포가 이제 원도심이 있고 또 한강 신도시가 있고 5개 읍면의 농촌 지역이 있고 또 7,000여 개 되는 중소 공장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일이 많아요. 서울에 가장 가까우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뒤처져 있고 한 측면을 보면 그걸 뒤집으면 발전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. 공간이 있고 앞으로 남북 문제가 잘 풀리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김포가 정말 도전할 만한 곳이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. 실제 개인적으로 연구가 없잖아요.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김포를 잘 선택했다 그리고 내야 할 일이 참 많겠다. 뭐 이런 생각으로 지역 해난을 잘 살피고 있고요. 어쨌든 그 한 6, 7년 끌어오던 영상산업단지 한 4, 5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하고 김포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시내폴리스도 제가 이제 환경부하고 저기 환경 문제 때문에 한 6, 7년 끌은 걸 제가 어쨌든 차관을 만나서 해결을 했고 또 이제 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양도세가 폭탄 있는데 그것도 양도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일도 했고요. 또 정부에서 유스테이 사업으로 저기 월드 메리디앙 상기동 앞에 14층으로 짓는 것도 그 민원을 반영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면담을 해서 5층, 8층으로 또 낮춰서 그 월드 메리디앙 조망권을 유지해준 이런 일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도정을 했던 경험 또 장관을 했던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다 해결했던 일이고 뭐 시민들 선택을 받아서 제가 또 원내에 진출해 국회의원이 되면 공식적인 자격을 받으니까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죠. 국회의원이 구상하는 거하고 시장이 이제 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이제 발전 전략하고 완전 따로 갈 수는 없어요. 원래 이제 그 시의 주요 슬로건이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에서 올해 이제 강복 70주년, 해방 7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문화도시로 이제 김포시를 규정을 했어요. 그런데 어쨌든 남북 그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선평화 후 통일이겠죠. 그래서 평화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김포가 평화문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하고요. 역시 그래도 이제 이 성장에 대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강 신도시에 대한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. 기반 시설 여러 가지가. 그래서 한강 신도시가 애초에 계획을 뛰어넘는 정도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하고요. 원도심이 현재
약간 상실감도 있고 약간 사양 좀 이렇게 처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도심 재생 사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거고요. 진행해야 되고 특히 대곤면에 그 7,000개 공장이 가장 많아요. 근데 정말 난개발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주물 공장 이런 거 환경 문제 이런 걸 잘 정비해서 좀 더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드는 일. 그리고 이제 하성 얼곡 지역은 이제 굉장히 많은 뭐 농지도 가져 있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옛날 농업이라는 건 생산적인 1차 하면 됐지만 지금 생산, 가공, 판매 뭐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거, 유통 이런 걸 다 하는 거잖아요. 저장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도 뭐 시에서 하게 해야죠.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데 압력해서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뭐 도의원, 시의원을 선출하고 나서는 좀 관심을 덜 갖더라고요. 근데 이제 주권 행사를 하고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잘하면 응원하고 제대로 그 기대했지만 못하면 질책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이제 그 시정이든 뭐 이게 다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뭐 각종 단체들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뭐 연결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시정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시민들이 적은 것 같아요. 아마 옛날부터 살던 선대부터 살던 한 5, 6만 정도 되는 원토박이라는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관심이 있지만 한 27, 8만 되는 예보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왔던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살려고 왔던 뭐 어쨌든 예보에 들어온 사람이 워낙 많은데 이분들은 직장이 또 김포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른데 다른 이제 서울에도 수도권 다른 도시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베드타운 개념으로 왔다가 가고 이래서 김포시장에 별 관심이 없는데 저는 김포에 사는 이상 김포가 잘 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김포 시민 모두가 그 김포시정이나 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하고 또 그 시정에 참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하는 그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